이번 수업에서는요, 지난 수업에 이어서 자폐범주성 장애를 위한 음악치료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폐범주성 장애를 위한 음악치료 적용에 대해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의 치료와 반응에 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의 음악 치료 영역과 적용 근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자폐범주성 장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있었는지, 또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이어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학습했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음악 치료와 자폐범주성 장애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치료는 전문 음악 치료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음악 또는 음악의 요소를 활용하여 내담자의 기능의 향상이나 잔존 기능의 유지 또는 부정적 요인의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반적인 음악 치료에 관한 일반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폐범주성 장애를 갖고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내담자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우리가 치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의 치료 영역인데요. 대부분 이 자폐범주성 장애는 3살 정도 경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죠. 그 이전까지는 사실 말을 잘 하지 않거나 또 자기 표현이 어차피 어눌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데 3살 이후에는 또래 어린이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가 말이 더디네요. 우리 아이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또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또 이상한 손짓 몸짓을 해요. 이러한 인식들이 있어지면서 이 어린 3살 때를 앞뒤로 해서 이제 자폐범주성 장애에 대해서 진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동심리학과라든가 아동 신경학과 병원에 와서 이제 진단하고 평가를 받는, 그리고 이제 재활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치료 영역은 5가지 영역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행동기술,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자기자극 행동이나 때를 쓰는 행동의 감소라고 하는 것이죠. 전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회기술이 떨어지는 아이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사회성 결여가 일어나고 사회 정서적으로 어울리지를 못하죠. 자기 혼자만 있게 되고 엄마와도 눈맞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누구하고도 적응할 수 없고 어울리지 못하는 이 아동에게 함께 그 사회 행동 기술을 연마하는 이제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독립생활에 대한 영역, 화장실 사용법, 식사, 세면과 안전에 관한 기술,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고 이런 부분들을 훈련해서 스스로 자기 삶의 영역 속에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감각운동 개발, 대소근육 운동 기술, 다양한 상황에서의 감각 교류 및 발달, 신체 동작, 모방 기술, 신체 접촉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들이 이런 모방 기술이 거의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상하거나 상징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앞에 있는 그 치료사나 선생님을 따라하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흥 연주나 이런 데에서는 선생님이 북을 한번 치게 되면 아이가 또 북을 한번 치고, 빠르게 치게 되면 빠르게 치게 하고, 또 느리게 연주하면 느리게 연주하는,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하나하나 이 선생님이나 치료사를 따라서 하게 하는 이런 모방 기술에 대해서 배우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각 운동 개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체 접촉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활동 중에 치료사와 이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과의 신체적 접촉이 원활하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지 발달 영역입니다. 읽고 쓰는 능력, 간단한 수 개념과 기억력 증진, 간단한 상징화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능력 향상. 그래서 아이들이 지능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더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능력을 가르치거나 또 간단한 수 개념의 인지 학습 능력을 통해서 사회 활동에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치료 영역이 되겠습니다. 언어 발달 치료 영역에서는 수용 언어의 표현 언어 기술을 발달시키며 말을 모방하고 필요시 대체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아프면 아프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딘가 가고 싶거나 자기가 의도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말하지 못해서 엄마의 치마단을 붙잡고 끌고 가거나 엄마의 손을 붙잡고 어딘가로 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떼를 쓰면서 직접적인 말 표현을 하지 못하고 어떤 비언어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자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5가지 영역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 사회행동 기술. 자폐범주성 장애 영유아는 공동주의의 어려움을 보인다. joint attention. 함께 뭔가 집중하는 그 일에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은 사회 참여 행동에도 제한이 있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 또한 있으며 부모를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고 애착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보인다. 그 3살 때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자기 표현에 방해를 받는 여러 요소들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의 관계 형성, 하물며 엄마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회기술 영역에서의 목표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공동주의를 목표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특히 음악적 상호작용 치료를 활용하여 내담자와 치료사의 연주 형태에서 지지, 반영됨으로 인해 내담자의 사회기술, 맞춤, 상호작용 시도 등의 행동이 향상되었으며 모와 어머니와 아동 사이에서의 눈맞춤 또한 향상되었음이 보고되었다. 음악적 상호작용 치료,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함께 즉흥 연주를 하고 또 같이 어떤 음악을 듣고 하면서 따라하게 하고 아니면 그 아이가 하는 걸 따라가고 선생님이 따라하고 이러면서 상호 작용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테어와 제크는 비언어적인 5살 자폐 유아에게 공유하기에 특정한 사회적 기술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유아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활용하여 키보드를 공유하는데 유아를 참여시킬 수 있었습니다. 친숙한 곡조의 사용이 아이들의 공유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 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음악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참여를 개선하고 관심 및 정서적 공유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즉흥 연주나 사전 작곡된 음악에 내재된 음악적 구조와 유연성이 사회적 의사소통 맥락에서 기대와 유연성을 탐색하고 발전시키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전 작곡된 음악 또 노래 불렀던 이런 창조 음악에 대한 부분,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연주도 하면서 이 청중과 함께 호흡을 하지만 저희가 재창조 음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전혀 없어도 이 내담자와 치료사와 서로 같이 이미 기존의 음악들을 함께 노래 부르거나 연주하는 것을 재창조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유연성을 우리 함께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생활기술,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및 발달 프로그램의 형태에서 Family Center Care, 가족 중심 치료는 지난 20년 동안 취약전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에서 꾸준히 지배적인 철학이 되어 왔습니다. 이 자폐범주성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 및 유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점이 없으며 가족 중심의 틀 안에서 음악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자녀의 기술 개발과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을 모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심이 이 자폐를 앓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함께 호응하고 또 이 아이의 치료적 향상을 위해서 가족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정성화는 세상의 자폐 아동과 어머니를 위한 음악 치료를 실시하여 아동의 애착 행동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자유놀이 상황에서 아동의 필요에 맞는 노래를 부르며 상호작용하는 중재는 자폐 성장의 아동의 공동주의 행동과 또래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확인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치료사와 노래 주고받기 중재를 통해 공동주의 시작 행동과 언어 표현의 변화를 알아본 연구에서도 자폐 성장의 아동은 요구하기, 거부하기, 정보 제공하기 행동과 수용 언어도 향상되었습니다. C. 감각 운동 발달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폐범주성 장애 영유아는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 명백하게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는 특성이 있죠. 반복적인 행동 특성은 의미 없는 활동이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하는 상동행동, 강박행동, 감각행동 등으로 나타나지고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과 지능이 낮은 어린 아동에게서 많이 보여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감각 운동 영역에서는 동화에 멜로디를 붙인 음악적 활동을 통해 자폐성 장애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를 통해 멜로디를 붙인 음악적 중재에서 행동의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으며 신인수는 율동, 가창, 악기놀이 활동이 상동 행동의 감소, 자폐 성향을 감소시키며 일부분의 자폐 아동은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있어 문제 행동을 치료하는 데 유효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음악적 중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손을 떠는 행동이라든가 머리를 의자에 부딪히고 뒹굴고 또 전혀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음악 활동이 집중시키고 따라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동작을 반복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흥연주에서는 개인적으로 치료사 선생님을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러 명이 같이 합주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언제 연주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언제 쉬어야 하는지 이런 사회적 활동에서 유의미한 그런 행동의 발전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동행동의 특성인 주기와 반복의 형태를 음악 요소인 리듬과 결부시켜 중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정한 주기 반복에 따라 치료사가 리드미컬한 음악을 제공하여 새로운 행동을 익히도록 하는 과잉 교정 중재 방법을 활용하거나 상동 행동의 리듬과 달리 각기 다른 박자의 음악을 듣도록 하여 상동 행동의 감소를 유도하는 중재 방법을 활용합니다. 치료적 음악활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박미의 최세민 정현주는 악기 다루기, 악기와의 접촉, 노래 지시 따르기, 신체 표현에 의한 대인관계 형성 등의 활동 등을 통해
자폐 아동의 상동 행동, 과잉 행동, 공격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인지 발달 영역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인지 영역에 있어서 선택적 주의 집중에 어려움을 보이고 자발적으로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인지발달 수정 목표로 주의력, 사물인식 및 환경인식 능력 등을 다룰 수 있는데요. 타악기를 이용한 리듬 악기를 통해 주의를 갖기 어려운 자폐성 장애 아동의 주의 반응 시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의 즉흥 연주와 구조적 음악에서 리듬 연주 수행 반응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즉흥 연주 상황에서 더 많은 리듬 연주가 이루어져 아동이 음악에 더 집중하고 참여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악기 연주를 통해 주의 행동과 음악적 표현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리듬을 위주로 한 악기 연주에서 아동은 스스로 간직한 리듬의 변형을 시도하였고 치료사에게 주의를 가지고 먼저 제시한 리듬을 인지하여 스스로 리듬을 표현하였고 연주의 참여도도 높아졌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치료사가 먼저 연주를 하게 되면 장애 아동이 그 연주를 따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박자면 4박자만, 8박자면 8박자, 빠르기면 빠르기, 느리면 느리기, 그리고 강하고 약하고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음악적 활동들을 통해서 이 장애 아동이 이 연주에 참여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부분이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어 발달 영역을 좀 보게 되면요. 자폐 범주성 장애 영유아는 3, 4세 언어 발달이 없으며 있더라도 그 수준이 낮고 반향어가 나타나며 언어 표현과 상징적인 제스처를 활용하는 빈도 또한 낮은 결과를 보입니다. 언어 영역의 목표로는 자발적인 언어를 향상시키거나 반향어를 감소시키는데 음악 치료를 활용하며 화용면적 측면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브루시아는 반향어를 음악적으로 분석하여 반향어를 하나의 음악 단위로 보고 음악과 함께 승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치료사와 노래 주고받기 중재를 통해 공동주의 시작 행동과 언어 표현의 변화를 알아본 연구에서도 자폐성 장애 아동은 요구하기, 거부하기, 정보 제공하기 행동과 수용 언어도 향상되었습니다. 동화에 멜로디를 붙인 음악적 활동을 통해서 자폐성 장애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의 변화를 알아봤는데요. 멜로디를 붙인 음악적 중재에서 행동에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를 읽지 않습니까? 그 동화에다가 멜로디를 붙여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었더니 이 아이가 그 음악을 듣고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반응에 더 집중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활용하여 자발적인 언어 생성을 조장, 자극, 강화시킨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특히 친숙한 주제와 부르기 쉽고 반복되는 규칙적인 특징을 가진 음악을 활용하였을 때 아동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행동치료 5단계, 5단계를 보면은요. 첫 번째는 관련된 수행 과제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아이의 상동 행동을 좀 제한한다. 아이가 계속 손을 떠는 이런 습관,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 음악을 통해서, 이 연주하기를 통해서 그 행동, 항동을 좀 자제한다. 이렇게 어떤 수행 과제의 목표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동의 기능적 행동을 분석한다. 이제까지 그 아동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그 행동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어떻게 그 발견된 특성들을 보다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 과제를 단계별로 나누어 복잡한 단계로 서서히 높여간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아이가
이 치료사와의 관계에서 눈 마주치기. 두 번째로는 이 아이와 아주 간단한 4박자의 박자에 있어서 선생님 따라하기. 그 다음에 8박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합주를 하면서 자기 순서 지키기. 나중에는 합주에 공통으로 참여하기 등 이렇게 단계별로 그 아이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점점 높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반응이나 환경적 자극을 조절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 모든 과정에 따라올 때 이 아이가 잘 적응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환경적 그리고 여러 가지 자극적 요인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시 훈련 방향을 전환한다. 치료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장애 아동이 전혀 따르지 않거나 주의가 산만하거나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따라올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의 음악에 대한 반응, 여러 명의 학자들의 의견을 좀 보면은요, 음악 반응에 대해서 오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기능이 낮은 아동도 피아노 연주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고 보고했고요. 셔윈이라고 하는 학자는 소년이 멜로디를 기억하거나 클래식 음악을 구별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요. 연주와 감상에 뛰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림랜드는 음악적 능력과 흥미는 보편적이므로 진단 조건의 하나로 특별한 음악적 능력을 포함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이 특별한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음악에 대한 건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음악적 능력을 좀 우리가 하나 포함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프로노브스트라고 하는 학자는 다른 환경적 자극보다 음악적 소리에 대한 흥미와 반응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애플바움이라고 하는 학자는 다른 사람을 흉내내거나 신디사이저에서 나오는 소리를 흉내내는데 일반 아동보다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허드슨은 음악의 리듬은 원시적, 생리적 수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공감적인 교류를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음악.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폐인들도 소리에 대한 더 높은 지각력을 경험하고 그들 대부분은 음악을 이해하고 숙달하기에 적합한 뇌를 발달시켜왔다. 이에 음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10가지 사실들을 정리해본다. 제가 어느 자료에서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료로 첨부하는데요. 대부분의 자폐인들은 음악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어떤 학자가 얘기한 거죠. 자폐인들은 음악에 의해 고조되며 어릴 때부터 음악에 흥미와 반응을 보인다. 보편적 언어가 되므로 음악은 자폐인의 언어적 장벽을 초월한다. 음악은 뇌 양방구를 활성화시켜 인지적 처리 과정을 자극한다. 노래하기는 뇌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음정, 음색, 리듬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말하기보다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데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음악은 비언어적, 비위협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직면하게 해준다. 여섯 번째인데 연구에 따르면 자폐인은 일반적으로 발달하는 또래에 비해 음정 처리, 음악적 감정의 표현, 음악에 대한 선호 면에서 같거나 더 우수한 능력을 보인다. 중증 자폐인들은 그들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같은 음악적 선호를 보인다. 음악의 요소, 구조, 예측성은 반복된 일가에 집착하는 자폐인에게 안정감과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죠. 절대 음감은 전체 인구의 0.001%만 나타나는데 일부 치료사들은 자폐인 내담자 중 60%에서 절대 음감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그런 통계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에게는 이제 음악적 역량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의 음악 치료의 적용 근거로는요. 첫 번째, 자폐 원인과 관련해 현재 자폐는 대뇌의 비정상적 기능에 의한 장애로 간주하며
이들의 치료는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적응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에 관련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음악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아동의 대부분은 표현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며 대인간 상호작용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언어가 없어도 수행할 수 있는 음악 활동은 아동에게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아동의 대부분은 감각 통합의 문제를 보이는데, 즉 감각 정보를 입력하고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하지만 음악 활동은 청각, 시각, 촉각 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며 활동 목표에 따라 특정 자극에 집중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여러 가지 자극 중 필요한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를 적절히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넷째, 음악에 대한 흥미나 능력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일반 아동과 비교해 더 음악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의 더 낮은 수준의 적용 기술에 비해 그들이 보이는 음악에 대한 흥미와 반응은 분명 주목할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근거로 우리가 음악 치료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학습한 이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의 여러 형태들, 그리고 이런 치료 근거들 여러분 숙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